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 생긴 물방울을 말합니다. 이슬. 대체로 낮의 기온과 이슬점의 온도 차이가 8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안개가 발생하기에 적합한 조건은 안개가 발생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은 대기의 성층이 안정할 것, 바람이 없을 것, 공기 중에 수증기와 부유 물질이 충분히 포함될 것, 냉각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론을 공부하면서 습도, 이슬, 뭐 대기 환경 이런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드론을 이제 날리는데 이 드론이 주변의 그 환경과 날씨에 되게 민감해요. 특히 배터리라든지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이슬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대체로 이슬은 다시 한번 볼게요. 낮의 기온과 이슬점 온도 차이가 8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안개가 발생하기에 적합한 조건은 대기의 성층이 안정할 것, 바람이 없을 것, 공기 중에 수증기와 부유물질이 충분히 포함될 것, 냉각작용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이슬점의 기온은 공기가 냉각되어 상대 습도가 100% 포화 상태가 되는 기온을 말합니다.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공기가 냉각되어 100%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이슬점의 기온을 표시할 수 있다. 불포화 상태는 100% 이하 상태를 불포화 상태로 합니다. 지구는 약 70.8%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 아닌 지구는 원형이 아닌 타원체입니다. 맑고 바람이 없는 날 밤에 지표 부근의 물체들은 적외선 복사를 방출함으로써 급속히 냉각이 됩니다. 지면과 주위 물체들은 주변 공기보다 훨씬 차가워지기도 하는데 이런 차가운 지면과 접촉한 대기는 전도에 의해서 냉각되고 궁극적으로 이슬점 온도까지 내려갑니다. 지표 부근에 존재하는 암석, 나뭇가지, 나뭇잎, 풀잎, 이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면 이들 위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여 작은 물방울, 즉 이슬이 생깁니다. 만약 기온이 결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이슬도 얼어 작은 얼음구슬, 즉 원이슬이 됩니다. 복사 냉각이 활발한 야간에 가장 온도가 낮은 공기는 지표 부근에 있으므로 수십 cm 상공의 물체보다 지면에 가까운 풀잎의 이슬이 더 잘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많은 밤보다 바람이 없고 맑은 밤에 이슬이 더 잘 맺힙니다. 그 이유는 맑게 갠 밤에 구름이 없어서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표 부근의 물체들이 급속도로 냉각되기 때문에 바람이 없어 고요하면 차가운 공기가 바람으로 인하여 섞이지 않고 지표 위에 깔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어 고요하면 차가운 공기가 섞이지 않고 지표에 다 깔립니다. 자, 이렇게 깔리는 상태에서 이슬이 많이 맺히겠죠. 대기 상태는 일반적으로 맑은 날이 잘 나타나는 고기압이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바람 부는 날씨는 지표 부근의 냉각을 저해하여 그리고 바람이 막 부는 날은
지표 부근의 냉각을 저해하여 이슬이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바람 없는 날, 이런 날이 이슬이 잘 맺힌다 이 말이죠. 기온봅니다. 기온은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기체 분자들이 빠르게 운동할수록 기온은 증가합니다. 이 대륙권에서의 공기 온도는 고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그 정도를 기온 감률, 기온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율은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온은 공기의 온도를 말합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지상으로부터 1.25m에서는 1.25m에서 2m 사이에 있는 공기 온도를 말하며 대한민국의 지상으로부터는 1.5m에서의 공기를 말합니다. 1.5m의 공기를 온도로 합니다. 기온의 측정은 실외에서는 대체로 백엽상 내의 온도계를 이용하며 상공에서는 철탑에 온도계를 부착하여 그 이상의 높이의 체류기구를 이용합니다. 부착하거나 철탑에 온도계를 부착하거나 그 이상 높이는 체류기구를 이용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밀도가 올라갑니다. 밀도가 낮아지면 항공기가 빨아들이는 공기량과 압축량은 줄어들어 그만큼 항공기의 양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오래, 더 멀리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밀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죠? 자, 밀도가 만약에 낮아진다는 거는 밀도가 낮아지는 거는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항공기에 빨아들인 공기량과 압축량은 줄어들어 그만큼 밀도가 낮아지면 양력이 떨어진다. 밀도가 높아야 양력도 늘어나고 밀도가 낮아지면 양력도 떨어지고 그죠? 밀도와 양력은 되게 관계가 많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면 양력도 떨어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양력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죠. 그죠? 공항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의 노명은 복사열로 인해 일반적 체감 온도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더 높습니다. 전보기의 경우 평소 기온에서 1500m에서 1700m의 활주로 거리를 달리면 이륙이 가능합니다. 공항 활주로는 일반 온도보다 체감 온도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고 전보기의 경우에는 평소 기온보다 1500m에서 1700 활주로를 달려야 이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올라간다면 밀도가 떨어지겠죠. 40도에 가까운 기온에서는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3000m 이상의 활주로를 달려야만 충분한 양력으로 이루고 갈 수가 있어요. 자, 더운 날일수록 그러면 비행기가 뜨기 어렵다. 자, 자, 더, 더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떨어지고 밀도가 높아야 온도가 낮아야 비행기가 충분히 이륙하기 가능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떨어지면서 2배 정도의 활주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연료도 배 이상 소모하게 되고 양력 저하 때문에 이륙 중량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손실과 안전을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여름날에는 활주로에 물을 뿌리게 합니다.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름날에 활주로에다가 물을 막 뿌립니다. 국내 공항 중 가장 긴 활주로를 갖고 있는 곳은 인천공항 제3활주로로 4,000m이며 가장 짧은 활주로를 갖고 있는 곳은 울산공항 활주로로 2,000m입니다. 이렇게 짧은 활주로를 갖고 있는 울산공항의 경우 인천, 김포, 제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보다 좀 더 작은 항공기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울산 활주로가 가장 작다. 따라서 북반구에서는 겨울이 여름보다 강하고 남북의 기온 경도가 여름과 겨울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남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될 게 전향력입니다. 전향력. 코리올림이라고 전향력.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 자전하죠? 지구 자전에서 지구 표면을 따라 운동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각 운동량 보존을 위해 힘을 받게 되는데 이를 전향력이라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표면에 운동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는다. 지구가 자전해야만 힘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향력은 매우 작은 힘이므로 큰 규모의 운동에서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아주 미비하죠.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세한. 지구가 막 이렇게 도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구상에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편향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며 고緯도로 갈수록 크게 작용하는데 이때 가상적인 힘이 전향력입니다. 자, 고緯도로 갈수록 크게 작용하는데 가상적 힘이 전향력이다. 극에서는 가장 크고 적도에서는 0이며 회전하고 있는 물체 위에서는 물체가 운동할 때 나타납니다. 이상 수업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습도가 뭐냐, 기온이 뭐냐, 또 착빙이 뭔지 이런 의미와 항공기와 드론의 관계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